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손실을 피하기 위한 대체 투자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SOC 같은 곳에 투자하는 걸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요. 요즘 대체 투자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사명 대체투자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밌는 대체 투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시청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지금 저희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 이번 주 조금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5월 둘째 주가 1분기 실적 마지막 발표가 있죠. 예. 이번 주까지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나오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실적들을 보면 사상 최고치예요. 국내 기업들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2분기, 3분기 실적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근데 예. 올 들어가지고 지금 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냐 네. 해가지고 뭐 3,100에서 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지지부진하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예. 조금 놀랐어요. 작년 2020년 3월에 저점 찍었을 때가 1,500 밑에 1,400 얼마 예. 그 코스피가 1,400 한 50을 찍었었는데 예. 2배가 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1년 사이에 100% 수익을 낸 거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작년 1월부터 2020년 한 해를 보더라도 30%예요. 국내 네. 주식 성장률이, 네. 수익률이. 그러면은 음. 이제쯤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가야 되는 게 그럴 맞는데 시점이다. 네. 예, 그럴 때마다 지금 아직 뭐 한 달에 10% 20%가 안 오른다고 조바심에서 박스권이냐 뭐 해가지고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 네. 조금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고 공매도도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 네.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때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이다 그런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시장 동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사면 연구원장님 하고 계시는 대체 투자 이 문제 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대체 투자다 하면 짧게 얘기하면 뭐를 대체 투자라고 합니까? 짧게 얘기하면요. 예. 짧게 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까? 어려워가지고 예. 그런데 워낙 그 대체 투자 자산군과 상품과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예. 대체 투자가 무엇이냐 하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예. 대체 투자가 아닌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아닌 것. 그밖에 모든 거를 다 대체 투자로 보자. 그래요? 지금 예. 아닌 것은 뭐예요? 대체 투자가 아닌 것은 네.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되 네. 소위 얘기해서 long only 사고 예. 나중에 파는 거 네. 해칭을 하지 않는 거 해칭하지 않는 거. 네. 나이브하게 소위 얘기해서 예. 단순하게 주식과 채권을 두 가지 전략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샀다 팔았다. 타이밍하고 예. 셀렉션 종목 선택. 종목을 골라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예. 내 자산군은 공모 주식과 채권 네. 그밖에 모든 영역 그러니까 공모가 아닌 3호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공매도가 껴도 마찬가지고 파생 상품 등 해가지고 구조화시켜서 해칭을 하는 전략들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범위가 이제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저희는 대체 투자의 영역에 이제 포함된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넓게 해석을 굉장히 하시는군요. 넓죠. 저는 예. 이제 뭐 부동산이나 SOC 이런 데 투자하는 걸 대체 투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군요. 지금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신 부동산 SOC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된 이유가 국내에 있는 대형 연기금들, 국민연금을 비롯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실투자 뭐 분야가 예. 거기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대체 투자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한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대체 투자의 뭐 자산 규모라 그럽니까? 투자 운용 규모, 트렌드 이런 건 어떻게 지금 규모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예. 꽤 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찾아보니까 예. 지금 현재 규모가 예. 국내에만 이렇게 보면은 국내에만. 8개 대형 증권사, 예. 자기 자본 한 3조 이상씩 되는 대형 8개 증권사들. 대형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예. 대체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가 작년 말 기준으로 예. 28조 3천억 달러. 28조. 28조 3천억 원. 예. 국내만. 국내만. 네. 국내만 그렇게 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또
그 28조 3천억이 지난해 대비 한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6%. 근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예. 작년 2020년 팬데믹 시기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팬데믹 시기에도 6% 대체 투자 전체 시장은 국내에서 대형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대체 투자 시장이 증가했다. 늘었다. 늘었다. 팬데믹에도 대체 투자에 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다 예.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예. 해외 부동산, 또 해외 국내 부동산, 부동산, 국내 실물 자산 예.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예. 해외 사모펀드 시장은 한 44%가 감소했어요. 해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 금액은 익스포저가 금액이 감소했다. 감소했다. 그건 왜 그래?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예. 제일 직접탄을 맞은 게 해외 사모 시장이다. 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딜 소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투자 대상을 딜을 찾는 게 쉽지 찾기가 않았다. 찾으려면 나가가지고 살펴보든지 예. 해외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GP들이라고 하죠. 예. 매니저들이나 운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하늘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오두가도 못하고 거기서 일단 그 숫자가 예. 크게 감소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진행 중이던 2019년도에 진행 중이던 그 투자건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사가 필요한데 실사를 해야만 최종 결정을 그렇죠. 하는데 예, 법률상으로 이제 각각 공제회 뭐 그런 데서 다 실사 예. 단계를 꼭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실사가 굉장히 어려웠다. 해외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실사를 하기 어려워서 최종 결정을 못하고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네, 지연되고 그렇군요.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4차 산업혁명, 소위 예. 뭐 AI, 인공지능 네. 뭐 등등이 발전되면서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예. 해외 대체 투자 운용사들의 경우 예. 실사의 방법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사라고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가가지고 보고. 건물을 만져보고 실물을 두드려 투자 보고 하는 게 대상을 좀 아니라 보는 게 아니고 뭐 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강의할 때 줌을 이용하듯이 예.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더 보다 정교한 실사가 가능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이 소위 얘기해서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법률적으로 규율적으로 자기네들 내부에서 실사는 꼭 이렇게 나가서 몇 명이 나가서 해야 된다 하는 현장 거를 실사를 해야만 한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드론이나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안 돼서 투자가 좀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규제 규율의 네. 변경이 꼭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규정을 좀 고쳐야 되겠네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관심을 이 대체 투자에 갖는다 그러는데 대체 투자에 가장 뭐 주목을 받는다거나 뭐 인기가 있다거나 어떤 것들이 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하면은 뭐 긴 게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라임하고 라임. 옵티머스로 대변되는 사모 투자, 사모 펀드들 때문에 예. 대체 투자의 퍼블릭 퍼셉션이라고 하는 이 일반 공적인 사람들의 이미지가 불안감, 바닥으로 안 좋다 이거죠? 지금 떨어져 네. 있는데요. 야. 그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소위 얘기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 전문 집합 투자 사모, 사모 펀드 법률 하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또 그 밖에 대체 투자 요새 지금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주식 중에 예. 경기 민감주라고 있죠. 사이클리컬 스타. 네,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종목들. 맞습니다. 네. 대체 투자 안에서도 경기 민감 자산군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원자재. 원자재. 그렇죠. 원자재 원자재 값이 시장. 많이 오르죠. 네, 지금 원자재 뭐 에너지 상품들도 오르고 있고 원유도 오르고 예. 있고 금 뭐 곡물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네. 이제 그게 오르고 있는데 예. 그쪽에 대한 뭐 원자재 관련 펀드들, 원자재 관련 펀드들. 네, 뭐 원자재 관련 펀드들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특히 많이 오르긴 했죠. 지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이유가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제일 경기 무서운 부양, 게 전 세계 네. 경기 부양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예. 소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당하게 되면은 예. 각종 자산군 중에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원자재입니다. 아, 원자재.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예. 원자재들은. 아.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눈여겨볼 때 앞으로 향후에 한 1, 2년간은 원자재 펀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눈여겨볼 손에 필요가 담고 있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원자재 펀드요. 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네. 부동산 관련된 펀드가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요. 네. 실물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직접 직접 투자죠. 네. 그거는 뭐 예. 건물이나 뭐 아파트나 등등 실물에 네.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실물에 그렇죠. 직접 투자하려면 네, 직접 금액도 투자하기도 만만치 금액이 크기 않고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네. 각국의 규제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들이 운용사들이 부동산 전문 운용사라고 해서 리츠 부동산 신탁 전문 운용사 예.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예. 이들이 그 바구니 안에는 실물 부동산을 담고 네. 이거를 펀드 형태로 펀드 형태로 네. 재조성해가지고 예. 이 펀드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사모 형태로 판매가 될 수 있고 공모 형태로 네. 상장을 시켜가지고 예. 주식 상장해서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네. 공모형 리츠, 사모형 리츠가 있는데 리츠의 예. 그동안은 이 리츠 시장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국내에서는. 지금 뭐 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많이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그 소위 얘기하는 LDW라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 센터 웨어하우스 물류 창고 유통. 물류센터. 네. 그래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예. 이쪽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실물 부동산이 뜨니까 배당형 부동산.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리츠형 상품들이 지금 속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츠가 국내 어디에 투자하는 걸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류센터. 그동안은 상업용 빌딩에 주로 투자를 예. 하거나 레지던셜 오피스텔에 네. 투자하거나 뭐 네. 등등이었는데 요새 이제 이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예. 그 LDW라고 하는 유통 물류 창고에도 투자를 하고 또 예.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고도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뉴딜 정책 뉴딜, 해가지고 예. 막 지금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쪽 예. 5G 관련돼서 예. 이제 광케이블 관련돼 예. 가지고 이쪽으로 인프라를 좀 더 디지털화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쪽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에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그런 데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군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두 부분이 가장 좀 유망한 겁니까? 혹시 뭐 더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원자재하고 지금 뜨고 있는 게 이제 그쪽이고요. 예, 예. 사모펀드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옥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미꾸라지가 뭐 전체를 흐린다고 옵티머스 라임 때문에 사모펀드를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에서는 또 건강한 건실한 사모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이쪽 시장도 앞으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경기 성장 국면에서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유의할 점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유의해야 됩니까? 세 가지 예. 조심해야 돼요. 대체 투자의 특성 중에 예. 유동성, 투명성, 그다음에 보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유동성, 투명성, 그다음에 대체 수수료. 투자 매니저들한테 내야 되는 보수. 보수, 수수료, 수수료. 예.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전통 투자,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거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분야가 이 유동성의 대체 투자는 각기 너무 다양하다. 예.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굉장히 덜하다. 예. 유동적이지 않다. 큰 리스크죠. 예. 투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공시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 다 알 수 있지만 네. 대체 투자는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는 그걸 알기 어렵다. 또 하나가 수수료 문제. 수수료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매니저마다 천차만별이기 예.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지만 나한테 직접 나중에 예. 돌아오는 수수료 빼고 나서 내시 얼마인지를 네. 잘 살펴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투명성, 보수, 수수료를 잘 봐가면서 대체 투자 상품을 좀 골라야 되겠다. 네. 그런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대체 투자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사명 대체 투자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